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인생을 바꿔드리는 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이네요. 원래는 어제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부안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엄청난 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열정, 인생을 바꾸겠다, 인생이 마지막 기회인 걸 인식하고 끝까지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렇게 때인지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조금이나마 그 선택에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또 저 또한 영광이었던 시간입니다. 또 21년도를 이렇게 맞이하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새만큼의 더 많은 투자가들이 몰려들 건데요. 고액을 가지신 분들이야 언제나 스스로 자기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액을. 그래도 소액 가지신 분보다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소액의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분들이 새만금을 뒤늦게나마 알고 투자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현장에 왔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해서 정말 기회여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21년도에 알게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는 많이 있지만 핵심은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땅이라는 거 저 역시 그랬어요. 부동산이라는 건 주식이야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금융은 다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지만 부동산만은 정말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근데 아파트 갭 투자도 정말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땅 투자도 역시 소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내가 많은 돈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등기에 대한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고요. 또 입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또 우선순위 하는 그런 기준들도 조금 더 소액을 가지신 분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2020년도에 소액을 가지신 분들에게 정말 마지막 해니까 정말 열일을 제치고 오시라고,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고 소액이라고 정말 얘기 많이 드렸었죠. 그 해를 마지막 날까지 정말 화려하게 정말 미팅을 하는데 눈이 쌓여서 어렵게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조심히 안전하게 도착하시길 또 바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 눈이 이렇게 많은데도, 눈이 녹지 않은데도, 제설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녹지도 않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빠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인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내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소액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 와서 난 이런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래서 그 기회를 놓치는 일은 적어도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의례적인 일이라는 걸 알지만 토지 투자에 대해서 많이 해보신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오실 때 충분하게 공부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드물고요. 사실상 그 사전에 상담 전에 공부하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그냥 말에 대한 것을, 언어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오는 거고,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신 분하고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고객님도 정말 귀한 시간 내고 오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 내고 어려운 마음 먹는지 제가 압니다. 왜냐면 저 역시 처음에 투자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을 100%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일 것이고, 그래도 처음에 제가 200만 원 갖다가 투자할 때 그 마음과 그 간절함과 그런 부분은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돼서, 처음에는 벌벌벌벌 했던 제가 전문가가 돼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이거를 다 알려주고 싶고, 또 이제 가족들은 너무 잘 받아들이잖아요. 저희는 뭐 20살 아이들 그냥 알바만 하더라도 땅을 살 수 있게 제가 다 해드립니다. 알바는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지만 알바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알바를 또 시키고 알아봐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앞으로의 4차 산업의 시대가 저경기, 저금리, 뭐 하나가, 저성장, 뭐 하나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또 전염병이라는 것도,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인류가 탄생하고 전염병은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 중국 우한 폐렴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전 세계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전 세계에 아주 이렇게 많은 문화를 바꿔버리는 그런 폐렴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것은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의 원칙이에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전염병이 빨리 정리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전염병이 어떤 원리로 왔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퍼지게 됐는지, 이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우한 폐렴과 이 전염병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는 분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조금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정치, 경제 그런 거 상관없이 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코로나19를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어차피 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듣고 그냥 믿고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해주면 그걸 믿고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이런 말을 하지? 하고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의 자료를 좀 찾아보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항상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산 관리하고 계신 모든 분들, 투자 관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는 저는 전염병은 앞으로 인류가 계속 문제시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 인한 기술의 변화로 인한 모든 건축, 도시, 주거, 사무실, 업무, 학교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그거를 반영해야 하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예요. 제가 땅을 사는데 무슨 역사를 하고 정치를 알고 코로나를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가면 있어요. 그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여러분의 자산, 이 땅에,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체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적인 요소들은요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장기라도
지금 바로 단기적인 변화는 인식을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할까요? 장기적인 흐름은 인식하고 계셔야 하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일을 못했을 때 대비하는 것들, 그걸 위해 지금 놀고 술 마시고 할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셔서 4차 산업에서 꼭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일을 하고 해도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희 고객님들도 부동산 하고 싶어 하세요. 자산 투자. 근데 중개하고 투자는 완전 달라요. 중개사는 계속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이 투자 자문이나 가문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투자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주는 이 전문가들의 일은 가면 갈수록 그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이 컨설팅하는 시장들은. 왜 그러는지는 그전에도 많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패스할게요. 이제 그냥 하나 얘기하면, 4차 산업은 워낙 초스피드, 개인들이 인식하기 전에 벌써 다 그 시장이 시작하면서 동시에 끝나버리고 바로바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맞춰가기가 거의 어렵다, 힘들다, 트렌드를 빨리빨리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문가조차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고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와 개인의 갭 차이가 아주 투자에 아주 큽니다. 3차 산업 시대에는 느렸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쫓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면, 4차 산업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자격증만 따고 공부 안 하시면 바로 처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제 죄송합니다. 이 영상 전에 했던 거, 공인중개사 어려운 시험을 보신 분들조차도, 합격하신 분들도 기획부동산 경매회사에서 토지 경매, 이런 하나, 신한, 국민, 여러 가지 은행 이름을 붙여서 많이 하거든요. 그 경매 학원에서,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하고요. 자기가 땅을 사고 땅을 팔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중개사 자격증을 다 따신 분들. 저도 충격이었어. 그걸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분별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사고 소개도 하고. 알는데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중개사 자격증 따고도 처음 일 배워보겠다고 그런 경매학원에 가서 땅 팔아보겠다고 배우시면서, 이게 이론은 알지만 실전을 배워주지 않다 보니까, 실전에서 중요한 걸 안 가르쳐주다 보니까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 땅이 있고 비도시 지역 땅이 있다라는 조차도 몰라요. 그냥 도로만 붙어 있고 그냥 주변에 개발 호재 있으면 언젠간 되겠지, 요 정도 순인 거예요. 도로 없는 땅을 안 살 정도, 그 정도일 뿐이에요. 일반인들은 잘못하면 도로 없는 땅도 사고,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인중개사들도 이렇게 고객으로 갖고 있는 분, 자산관리 해드리는 분도 있어요.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항상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을 볼 줄 알고 원리를 찾고 원하신다면, 원리와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전문가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찾으면, 찾아주고 내가 원하는 걸 맞춰주는 수준의 단계의 전문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요. 조금 제가 다른 얘기들을 했지만 이게 솔직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소액이라고 하면, 소액이면 얼마일까요? 자, 제가 처음에 200만 원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20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요, 100만 원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50만 원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떡해요?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등기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50평을 사든 1000만 원이든 500만 원, 200만 원이든 소액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돈으로도
땅을 사고 내 명의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등기를 내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죠. 하지만 항상 모르면 이용할 수 없어요. 활용할 수가 없는데 알면은 모든 게 기회예요. 모든 게. 안다라는 자체가, 정보가 돈이라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알 거예요. 특히나 투자는 다 아세요. 돈 되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은 이 정보가 돈인 줄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시간이 돈인 것도 투자한 사람은 알지만 투자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실제로 투자를 해봤는데도 시간이 돈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돈만 되면 되지 시간 대비 수익률을 따질 줄 몰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년 물가 상승이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돈이 된 것 같은데 세금 내고 물가 상승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미쳐 있고 퉁쳐 있고 수익이 안 나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마음만 뿌듯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100평, 50평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소액도 가능해요. 하지만 더 많은 관점을 바꿔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소액일수록 제발 부탁할게요. 여러분, 신도시가 될 곳에 벌판에 도로도 없고 도로도 뭐 아스팔트로 했는데 도로만 있지 심란하고 아니면 시멘트 도로에 아니면 흙으로 된 농로이고 이런 도로 예를 들면 국어에 붙어 있고 막 이런 것들 수로에 붙어 있고 그런데 또 그 도로는 건축은 되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근데 개발이 끝난 도시에 구도심을 개발하는 주변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그 위치 거기는 지금 도로가 아스팔트로 깔렸고 내 땅도 네모나게 반듯하게 해놨죠. 건물들도 제법 있죠. 그림도 나오죠. 마트도 있죠. 면사무소도 있고 그런 곳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자는요. 여러분은 개발이 될 곳을 사야지 개발이 된 곳을 사면 안 돼요. 네모나게 만들어진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 곳의 땅을 사야 돼요. 신도시와 구도심을 구분하는 방법들 제가 영상으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찾아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신도시 개발이 될 곳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2021년도에 사요. 그래서 내가 3년, 5년 그러면 2024년도, 2026년도 되겠네요. 그때 팔 때 구도심이 핫하겠습니까? 신도시가 핫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는 2021년도는 신도시는 안 보여요. 도로하고 길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는 정확하게 용도로 여기 봐라 하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거를 갖고 분석해서 입지를 분석해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투자 전문가가 하는 일이고요. 중개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매물들을 추천해서 소개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팔 타임이 핫한 곳이 어딘지 제가 살 때는 21년도 오늘 살 때에는 구도심의 주변에 확장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 신시가지가 되고 있는 주변이 너무 끌리죠. 너무 잘 보이고 너무너무. 근데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도시 개발이 끝난 지역하고 이렇게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는 데는 조금 변동수가 있지만요.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핵심 도로들이 생기기 전에는 신시가지가 더 활성화를 하고 많은 대부분의 투자가 신시가지로 들어갑니다. 구도심 옆에 있는 신시가지로 들어가죠. 하지만 신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도로가 나고 신도시 쪽에 건축이 막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요. 여러분이 팔아야 할 타이밍은요. 그쪽을 사람들이 안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본다는 거. 그때는 고객님도 알지만 이분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샀는데 나의 물건을 사주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계속 요충지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핵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지만 누가라도 껴주면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들. 근데 돈은 적지만 그래도 나는 4명이로 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기회비를 잘 생각할 줄도 알으셔야 돼요. 계산할 줄도 알으셔야 하고요. 내가 1년 바로 나오는 목돈이 있지 않는 이상 똑같다라고 하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나고 안정적이고 원금 보장이 되면서 또 그 건축 용지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평수도 가져야만 건축 허가가 나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그 땅에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소평수에 갖고 있는 분의 땅을 또 사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가 알아서 팁을 줄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드리면 그때 그냥 땅 적금 사놓는다, 땅 주식 사놓는다 라고 내가 언제 원하실 때 사고 팔 수 있는 땅 주식 산다, 땅 적금 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 놓으시면 돼요. 항상 내가 금액이 적으니까 변두리로 빠지지 마세요. 내 금액에 맞춰서 자꾸 뒤로 양보하지 마시고 핵심 블럭엔 들어가 줘야 돼요. 나는 이게 마지막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죠. 돈이 없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건 아주 똘똘하고요. 아주 생명이에요. 총알이 하나면 정말 한 번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금액이 금액이 적다고 자기가 스스로 사이드로 빠져버려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개발지는 옆 땅이 얼마 주고, 자, 옆 땅이 얼마, 2000년도에 얼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시국이냐면요. 새만금은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물들이 이렇게 타지인으로 이렇게 투자가들이나 바뀌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땅이 다시 이게 순환이 되려면 2020 적어도 3년도 5년도가 돼야 이제들 매물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도로 보상 진행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현지의 땅 주인들도 땅을 내놓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땅이 진짜 핵심 블럭에 나왔는데 그걸 망설인다라고 하면 참 어렵죠, 기회가.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걸 누가 껴주지도 않아요, 솔직히. 불편해하죠. 그냥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데요. 만에 하나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2천, 3천으로라도 소액이라도 단독빚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확보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권인지예요. 핵심 블럭인지예요. 개발이 된 곳인지 개발이 될 곳인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란하겠어. 있는 돈은 다 이건데 저쪽은 도로나 있고 반듯하고 저기를 사고 싶은데 저기는 구시가지라고 하지, 이쪽은 신시가지가 들어갈 곳이라고 하는데 볼판에 아무것도 없지, 거기에다가 치명적으로 묘지까지 있지, 이거 도대체 나보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근데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도시지역은요, 여러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혐오시설들은 아예 법적으로 건축이 안 돼요. 도시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땅을 사신 분은 현장을 굳이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비도시지역에 계신 분, 비도시지역 땅을 사시는 분은 가야죠. 왜냐면 혐오시설이나 근처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비도시지역은 가야 돼요. 근데 되게 많은 땅을 사는 사람들이, 투자가들이 거의, 글쎄요, 제가 이때까지 만나봤을 때 건축용지 갖고 있는 분은 딱 한 분 만났어요. 나머지 분은, 그분은 아버님께서 건축을 하셨어요, 젊으실 때부터. 그리고 건축용지 사는 거를 상속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 말고 아무리 날고 뛰고 긴다 하셔도 제가 만나보신 분 중에서 정말 건축용지 갖고 있는 분이 없었어요. 다 비도시. 그것도 심지어 맹지인 땅도 갖고 있고 임야 갖고 있고 막 심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내가 돈이 적을수록 더 요충지, 핵심 블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왜 핵심으로 가야 하냐? 평당 내가 5천 갈 수 있는 땅으로 가야지. 만약에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또 두 번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라고 할수록 더더욱더 가야 하고, 누군가 투자하는데 끼워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더 감사한 줄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개발이 되면 그 자리 입지를 못 봐서 그러겠지만, 그 자리가 개발돼서 핵심 빌딩들이랑 이런 상업용지 입지 조건일 때 그 블럭에 내가 그냥 내 돈만큼 들어갈 수 있고, 내 들어간 만큼의 땅 지분을 개인 지분으로 해서 내 맘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지분이 있어요. 등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 등기, 그런 땅은 사지 마셔야 돼요. 가족이어도 친구여도. 전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분으로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P2P 보시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선에서 투자해 놓고 어때요? 건물의 주인이다 좀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핵심 블럭에 상업용지가 될 수 있는 입지 땅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만큼. 더 핵심으로 요충으로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해두시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고 걱정만 되지만, 알면 하나도 무섭고 걱정하고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설인다, 두렵다, 걱정이 된다, 이거는 내가 그만큼 모르고 공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공부하면 되는데 그 감정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처음이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세상에 처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막 고객님들 이렇게 오시면 연세도 훨씬 많으시곤 하는데 많이 혼나고 가세요. 근데 너무나 인격적으로 높으시다 보니까 혼난다,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좀 이렇게 뭐랄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되게 많이. 아니 지가 전문가면 전문가지 왜 이렇게 말을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절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해석해주시고, 그게 참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물어봐요. 인정하고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좀 낮으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근데 제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땅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 비유 맞춰주면 돼요. 원하는 땅 주면 돼요. 근데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고 이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해서 그분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 제 일이에요. 중개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책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이. 하지만 저는 양심의 가책이 되죠. 이분이 투자해서 돈을 벌고 이게 인생의 디딤돌이 돼야 하잖아요. 디딤돌이. 이거 완전 다른 거죠. 개념 자체가. 저는 솔직히 걸려요. 안 해도 좋지만 오실 때 항상 저를 만나서 적어도 구도심하고 신도시 쪽은 구분할 줄 알고, 땅을 보는 방법도 알고, 투자에 다수보다는 희소성에 투자하는 그 가치에 대한 걸 좀 알고, 입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기회 되는 대로 그 길에 대한 최소한 1단계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땅 팔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이런 것이 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고기 잡아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제가 고기 잡아서 계속 저한테 의지하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는 구도심하고 신도시를 구분할 줄 아셔야 하고, 여러분은 신도시에 살아고 팔 때 가장 핫한 곳이 구도심이겠는가 신도시겠는가를 보시고 팔 때 핫한 곳을 찾으시라는 거. 그곳을 사야 한다. 지금 살 때는 아주 심란하죠. 아주. 근데 그 심란한 땅이 돈되죠. 예쁜 땅은 돈이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등기입니다. 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단독, 개인이 단독으로 단독 필지. 땅이 딱 떨어져 있는 것을 필지라고 하거든. 이 필지를 단독으로 한 사람이 사는 걸 단독 필지로 사는 거고요. 땅이 좀 이렇게 커서 여러 명이 같이 사는데 그걸 지분 등기라고 해요. 이 지분 등기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개인 지분은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내 돈 는 만큼 땅 적금 땅 주식 같이 그만큼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고요. 공동 등기 같은 경우는요.
공동 명의로 같이 사야 하고 같이 팔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등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개인 등기일 때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정말 잘 활용하시면 소액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활용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는데 단독 필지를 단독으로 내가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땅 적금을 돈을 불리는 거예요. 어차피 은행에 넣어놔봤자 저금리라서 아무것도 없잖아, 혜택이. 그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불려서 제대로 단독 필지로 제가 원하는 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게 되시겠지만 제가 예로 많이 드리는 것 중에 선능역에 8번 출구에 앞에 이제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에 5평짜리를 갖고 계신 분이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땅이 평당 1억이 가요. 그러면 그분은 5평 갖고 있는데 5억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땅세를 연금처럼 쓰고 계세요. 연금으로.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땅 투자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심지어는 돈 하나 들이지도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금융 공부가 돼 있어야 하고 투자에 대한 개념도 돼 있어야 하고 모든 전체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것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돼 있어야 그게 또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돈 없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념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러면 3년, 5년을 풀려서 커서 저의 인상을 지켜줄 그 기간 정도를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는 능력도 키우시고, 없다고 하면 그 능력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를 시킬 건지 3년, 5년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절제와 인내와 용기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투자에 성공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은 부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의 성향을, 태도를 갖추신 분들이 있어요. 관점을 갖고 있는 분. 그 분들이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는 싹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요, 입지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돈이 없는데 자꾸 멀고 뒤로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 자꾸 핵심 블럭, 핵심 욕충지 도로에 붙어 있는 거. 입지 쪽으로 가야만이 그 땅이 커져서 또 다른 땅을 그리고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최종적인 임대 수입을 갖고 안정적인 미래와 노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누지만 전문가들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게 노후 준비가 아니라 지금 미래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일 한 달 후에, 2달 후에 미래 준비가 돼 있지 않는 분들은 노후는 당연히 지금 앞에도 준비를 못하는데 무슨 노후 준비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그렇다는 걸 인식하고 소액을 가지신 분들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와서 상담받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조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지금 현재 가능한 자금으로 키워가서 불려가는 방법들을 키워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이 내용들은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분 등기 얘기했다고 또 뭐 이거 기획부동산 아니야 뭐 이상한 데 아니야 막 이런 오만 생각 다 하는데요. 이거 등기는요 법으로 그 상황에 맞게 하라고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등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등기를 활용할 때는 그냥 모든 게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근데 불편한 거에서 배워갖고 인식하고 그런 것도 확인도 해보고 이런 얘기를 새로운 걸 들었으면 자료도 모집해보고 확인해보고 그게 맞는 건지 확실한 건지 이런 걸 알아보고 공부하면 되는 건데 그냥 잘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땅을 얼마나 사고 팔아봤다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거의 다 이런 모든 경우는 처음이에요. 거기다가 요즘엔 비대면이어서요. 매도자 매수자도 만나지도 않아요. 전자계약서로 다 진행하고요. 법무법인을 사서 에스크로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냥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서 매도자도 인감이랑 도장을 그냥 법무법인으로 보내고 매수자도 계약서를 쓸 때 이 법무법인에다가 초본 보내서 그냥 오지도 않고 따따따따 진행해요. 그거는 법인의 에스크로 제도를 믿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처음이 됐다,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이상해요. 지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억지로
자기가 막 명의자들이 3명이나 5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상속받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럴 때는 자기네들이 그 방법을 요청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월차 빼서 시간 내서 힘들게 와서 또 하고 금방 그 계약서 쓰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쉽게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셔서 땅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방식이 또 이거 처음이라고 처음이고 두 번째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법무법인이 법으로 아예 그 제도상으로 보험상으로 보장을 하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정말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점을 많이 바꾸셔야 한다라는 거 얘기 좀 드리고요. 21년도는 20년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출을 반드시 끼셔야 할 거예요. 지금 땅들도 없는 데다가 금액 자체들은 전체적으로 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만 산다.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 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돼요. 근데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만들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대출을 끼고 해야 하는데 대출도 이제 땅 대출 같은 경우는 땅에 이자만 내거든요.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 내는데 이 금융이 지금 내년 정도에는 많이 바뀔 거예요. 땅 이자만 냈던 건 원금도 낼 수 있게끔 되고요. 또 이게 바뀌어서 잠깐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이자만 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하루라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것. 그래야 전문가가 뭐 만들어주든 어떤 계획을 같이 세우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액인데 또 여유까지 부리고 이 시대 타이밍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타이밍에 맞추면 참 답답하죠. 애석해요 정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관점이 답이에요. 본인의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걸 볼 줄 아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연말에 이 뉴스가 나왔죠. 아주 연말에 굳이 얘기하지 않고 연초에도 됐을 텐데 이렇게 연말에 기쁜 소식을 주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업체들, 기관들 투자하는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보란 듯이 걱정과 염려되는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새만금이 정말 연말 연시도 없어요. 연초도 없고 그냥 무조건 2023년도 잼버리 전에 모든 것들을 남부 1, 2축, 3축을 다 마무리하려고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 그걸 또 보여주는 인식할 수 있는 추론해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게 좀 가려서 안 보이겠네요. 부안읍에서 참북리까지 가는 구간이 지방도로로 승격했잖아요. 그 내용들 오늘 이제 저희 고객님도 땅 사신 분도 지방도로에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올리면 보이겠죠? 이렇게 지방도로가 이렇게 승격했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막 셀프로 막 하죠. 그냥 그렇다라는 거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끝 라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사 완료까지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을 하겠대요.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때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해서 속도를 내겠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말보다 연초에 내도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일몰제 때문에 그 전에 계획에서 10년 안에 개발되지 않았던 계획했는데 개발되지 않은 도로들을 6월달에 싹 정리를 했거든요. 부안군에서. 그러면서 그때 저희 그 핵심 도로 요충행 새만금 지원도로에 붙어 있는 땅 중에서 그분은 이제 계획도로가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6월에 없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또 계획도로가 나왔어요. 토지이용계획원에. 그러면서 바로 이 지도가 이 뉴스가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로 개발하는 땅들은 계획도로가 나온다라는 거를 좀 보시고 이렇게 빠르게 속도 내서 개발하고 있다.
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남북 3축에 대한 얘기들 이제 군청에 전화해봤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고 담당 부서의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다 얘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형식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멘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지방도로는 이미 승격은요, 결정은 2019년, 20년도 한